자, 그럼 계속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주기율표. 주기율표는 여러분들 주기하고 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주기율표 나와 있는데, 자, 현대의 주기율표 이 모양 틀을 제공하신 분은 누구니? 그러면은 멘델레예프예요. 그런데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사람은 누구니? 그럼 모즐리란 분이에요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량이 아닙니다.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나열하였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 여러분들 주기율표상에서 여기 세로줄에 오는 애들, 여기 세로줄에 오는 애들, 이렇게 세로줄에 오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즉 족,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 글씨가 써지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생질이 비슷해 세로에 오도록 배열한 것. 자, 그래서 주기율의 세로줄로 1쪽에서 몇 쪽까지 나눠놨다? 18쪽까지 나눠놨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 2, 13, 14, 15, 16, 17, 18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사이에 2에서 12조까지는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볼 일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화학과 가시는 분들 빼고는요. 일반적으로 공대나 이런 데로 진출하시는 분도 요 3족에서 12족까지는 건드릴 일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 번호 20번까지 외우는 거예요. 왜? 거기 보시면 4주기 2조까지가 딱 칼슘을 해서 원자 번호 20번까지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에서 20번까지 외우세요 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20번 이후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왜냐하면 거기가 3족에 해당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볼 일이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자, 주기율은 가로줄로 여기 가로줄로 몇 개? 1에서 7주기까지 있다라고 돼 있죠. 1에서 7주기. 와우, 럭키 세븐이네요. 그렇죠. 7주기예요. 63빌딩 다음으로 7이에요. 숫자는.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63빌딩에 갔더니 기분이 좋아서 운수가 좋아서 7번 번호의 로또를 샀다. 아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봤는데 재미없다. 자, 그 다음에 3. 주기율의 왼쪽 부분과 가운데 부분은 주로 금속 원소가 위치하고 주기율의 오른쪽 부분은 주로 비금속 원소가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패스. 왜냐면 뒤에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1쪽부터 원자 번호 1번 수소부터 수소, 헬륨, 읽어볼게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원자 번호 20번까지거든요. 요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상에서 주기하고 족으로 배치했을 때 순서대로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고등과정에서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써먹을 거예요. 한번 외워놓으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볼게요. 안 본다는 소리죠. 시험은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애지간하면 시험 잘 안 보니까. 왜냐하면 시험 본다면 하기 싫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시켜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와, 재밌다 생각하고 하세요. 주기율표 외우는 거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외우시면 좀 미친놈 같겠지만 덜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이건 마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되게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저 면상 이거보다는 그래도 와, 개성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면 참 힘나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금속성과 비금속성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금속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쇠덩이. 그쵸? 맞아요. 그게 금속이에요. 금속 하면 쇠덩이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철, 뭐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애들인데 금속인 애들은 생각해 보세요. 단단하고요. 주로 고체고요.
전기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뭐 이럴 것 같죠. 자, 금속 볼게요. 거기 실온에서의 상태 고체예요. 금속 원소는 고체예요. 싹 다 고체인데 여러분들이 가로 열고 거기 단 하고 써 있죠. 수은. 수은은 액체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수은을 직접 보신 분은 없죠. 수은은 유명하죠. 여러분들 뭐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생각해서 뭐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 수은이죠. 여러분들 수은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수은이 아무데나 잘 붙어 있어요. 금속에. 그래서 금속 재련이 잘 안 되면은요. 수은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도요. 예전에 만들어진 화장품은요. 초창기의 화장품은 거기에 수은이 좀 들어있대요. 왜냐하면 정제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 수은이 들어있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을 하면 화장이 되게 잘 먹는데요. 그리고 화장을 하면 정말 화장이 되게 잘 된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수은이 들어간 화장품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 수은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피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은은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은은 무슨 상태? 금속인데 유일하게 액체 상태예요, 수은이. 여러분들 수은이 액체 상태인 게 좀 헷갈리시면은요. 여러분들 핸드폰 키셔가지고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 유튜브에다가 수은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지가. 막 떼굴떼굴떼굴 물처럼 굴러가는 게 보일 거예요. 수은이에요. 그게 다. 여러분들 핸드폰 샀다 뭐예요? 여러분들 엄마 니네 조심해야 돼. 이제 고1이죠? 괜히 집에서 이거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엄마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거를 공신폰으로 바꿔줘야 된다. 내지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여는 게 애들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꼬셔. 공신폰으로 바꾸자가 이렇게 자꾸 꼬시면 여러분들은 또 주위에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친구도 공신폰으로 바꿨대. 걔도 원해서 바꾼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지.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한답시고요. 이걸 공신폰으로 바꿔요. 그래놓고 한 달이 뭐야. 일주일 지나봐. 답답해 죽겠죠. 그래서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요. 공폰을 하나 사요. 엄마 몰래 하나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게 룰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도 답답하거든. 애가 문자도 제대로 안 되지, 카톡도 안 되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도 안 되지. 엄마가 답답해 미치는 거야 이제. 그런데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걸렸어 이제. 그런데 이때는 엄마가 살짝 봐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친구들하고 단체로 뭐 숙제해야 되는데 카톡이 안 돼서 나만 소외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구했어. 그럼 엄마도 좀 불편한 게 있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 편하잖아, 그렇지? 괜히 공부한답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중에 핸드폰 두 개씩이나 들고 다니지 말고 확률상 90% 이상은 두 개 들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본 바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은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물으면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거 찾아봐. 그러면서 하면 되잖아, 그렇지? 유튜브 보고 맨날 게임만 보고 있으니까 혼나지. 자, 그 다음에 특징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다. 여러분들 금속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햇빛에 비치면 반짝반짝반짝하는 거죠. 이게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금속의 특유의 광택이 있다는 소리는 자유전자가 있다는 소리니까 거기 보시면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특히 금속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애들은 자유전자 때문이고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에 광택이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이 열 전달도 잘 돼요. 궁금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젓가락 들고요. 콘센트 한번 찔러보세요. 전기 전달 잘 될 거고요. 궁금해요? 그럼 젓가락 들고요. 가스레인지에다가 한번 달궈보세요. 내 손이 언제쯤 뜨거워지나. 됐죠? 그게 열 전달이에요.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니까 생각났다. 어렸을 때 육회. 그걸 왜 어떻게 먹어? 사람이 징그럽게. 그래서 육회를 집어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구웠거든요. 그렇게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젓가락이 뜨겁다는 거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여기 튀었잖아 이렇게.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진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역시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건 싹 다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있다는 소리는요. 전자가 쉽게 움직인다는 소리니까 전자를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예요. 자,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거기 보시면 금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가 있으면 여러분들 왼쪽과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이에요. 이쪽 부류. 이쪽 부류가 금속성이에요. 이쪽이. 왼쪽과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약간의 가운데까지 이렇게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볼 거잖아요.
그럼 헷갈리죠? 그냥 왼쪽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왼쪽 거예요. 그냥 왼쪽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무조건 따라다니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누구 제외? 여기 있는 애. 1번 제외. 누구냐면 수소예요. 수소는 제외예요. 수소는 양이온이 쉽게 되지 않아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성인데 유일하게 단 수소 제외예요. 거기 보면 이름 말만한 애들 나오죠. 알루미늄, 구리, 철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속성이에요. 자, 비금속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비금속이라 그러고요. 기체 또는 고체로 되어 있어요. 단 브로민은 액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브로민이 뭔지 잘 모르죠? 이건 처음 들어봤죠? 브로민이라는 거는. 브로민은 여러분들 계시는 분 중에서 부모님이 반도체 계열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브로민 그러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브로민 독성 가스예요. 참고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독성 가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부식성 가스예요. 이런 부식성 가스는 마시면은요 죽긴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은 질식사로 죽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가스를 마시면은 부식이 심해서 폐를 녹이게 되거든요. 폐를 녹이면은 폐 속에서 피가 흘러나오고요. 그 피에 의해서 폐가 차고 그래서 질식해서 죽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거든요. 조심하세요. 브로민은 액체 상태입니다. 참고로. 자, 기체 또는 고체예요. 이거 왜 얘기해 주냐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대학 가시면은요. 분명히 이공계로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 브로민 가스를 꼭 보게 될 거거든요. 염소 가스하고 브로민 가스는 여러분들 절대 애지간하면 안전장치 없이 손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의외로 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염산, 황산, 질산 이런 애들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얘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갈 수 있는 게 불산이에요. 불산은 조금 닿으면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요. 인체에 침투해갖고 뼈를 녹여요. 나중에. 그래서 골골골 앓다가 가는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공계로 진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조심하세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런 가스나 이런 액체 만진다 그러면 보호 장비 없이 절대 만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 몰라. 지도 몰라서 그냥 막 만지래.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갔는데 가스통을 봤는데 가스통이 빨간색, 검은색, 색깔 봐도 불안하죠. 이런 색깔들 딱 보이시면 일단 경계하시는 게 신상에 좋아요. 골로 가기 싫으면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금속과 달리 광택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 금속에는 광택이 있는데 얘는 광택이 없다. 금속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얘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단,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흑연 제외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는요, 뭐가 제일 잘 나올까요? 요 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애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럼 yes 하면 안 되죠. 단, 조항이 분명히 붙으니까 누구는 통한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18쪽 여기 발음도 유명한 그 18쪽 발음할 때 된 발음 조심하시고요. 자, 18쪽은요 전자를 주지도 받지도 않아요. 얘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로 따지면 18쪽은 비금속이 맞아요. 비금속이 맞지만 여기서처럼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18쪽은 양이온도 음이온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예요. 불활성 기체예요. 18쪽은. 거기 보시면 질소, 산소,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소는 잘 알고 있고 산소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인은 거기 보시면 성냥에 있는 성분이 인이거든요. 그게 인하고 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성냥 잘 모르죠, 여러분들? 자기 태어나서 성냥 한 번도 켜본 적 없다. 뭐야, 불장난들 해봤어? 성냥 좀 켜봤어요? 자기 라이터도 켜봤다. 딱 걸렸어. 조심하세요. 그런 거 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왼쪽에 있으면 금속성, 오른쪽에 있으면 비금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통합과학이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배워요. 요 정도 선에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서 조항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속성과 비금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34페이지.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예요. 자, 이름에서 나오죠. 알칼리 금속이에요, 얘는. 그럼 알칼리는 금속성이고요. 금속성의 대명사고요. 할로젠은요, 비금속의 대명사예요. 그럼 어디냐? 주기율표상에서 1쪽에 해당하는 애와 17쪽에 해당하는 애예요. 그런데 알칼리 금속은 1쪽이에요. 알칼리는. 근데 여기서 꼭 빼주셔야 되는 애가 있어요. 누구죠? 1쪽에 있는 이 수소. 이 수소는 아니에요. 얘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 아니에요. 수소는 제외예요. 자, 알칼리 금속. 주기율표의 1쪽에 속하는 금속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크게 좀 써주실래요? 수소 제외라고. 제외사항인 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걸 자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수소가 분명히 금속성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거기 있거든. 되게 헷갈려요. 가끔 많이 진짜 잘 틀려요. 여러분들 꼭 수소는 아니에요. 수소 보고는 병적으로 어우씨 얘는 아니야 그러시면 돼요. 일단 수소 보고는 뭐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나오고 뭐가 나오건 뭐 너가 알칼리자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 열고 수소 제외라고 좀 써주세요. 큼지막하게. 그러면은 잘 안 틀릴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루비디움까지는 잘 그렇다 치겠는데 리튬 2주기 1쪽이고요. 나트륨 3주기 1쪽이고요. 칼륨 4주기 1쪽이고요. 루비디움 5주기 1쪽이에요. 얘네들은 다 1쪽이에요. 근데 누구는 제외했죠? 1주기 1쪽은 제외예요. 얘네들은 다 금속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온이라 그래요. 상온에서는 다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예요. 금속이니까 은백색의 광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알칼리 금속은요, 금속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금속이에요. 첫 번째,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즉 밀도가 작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가볍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쓰는 칼 있죠? 그 뭐래 커터 칼이라 그러나요? 그 칼로요. 나트륨이라든가 리튬 이런 거 놔두고요. 칼로 이렇게 쓱 베잖아요. 그럼 잘려요. 굉장히 물러요. 무르다라는 표현이 뭔지 알죠? 약해요. 찰흙 자르듯이 잘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좀 딱딱한 찰흙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 물과 잘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요, 공기 중에요, 산소랑도 잘 반응을 해요. 그러면요, 얘는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 리튬이나 나트륨 가루는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화학과 출신이에요.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화학과 출신이에요. 여자친구는 어디 가는데 위험한 상황에 다다랐어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기다려, 내가 저 문을 부실게. 그러면서 막 어디서 막 뒤벼갖고 폭탄 하나 만들어 오죠.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그런 재료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지? 그럴 때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금속성들이에요. 얘네들을 가루 상태로 만들어갖고 점화시키면 굉장히 폭발성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산소랑 반응을 아주 잘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다른 금속에 비해 거기 보시면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하고 반응을 잘하고요. 얘는 물하고도 반응을 잘해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학교에서 실험하는 학교들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리튬 조각 조그만 거 요만큼 잘라가지고 물 속에 넣어봐. 그러면 갑자기 붕 그러면서 이렇게 막 끓어오르거든요. 그럴 때 꼭 하나씩 있어요. 잘라서 넣어봤는데 넣어봐만 들어. 잘라는 안 들어. 덩어리 통째로 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부글부글 거리다 퍽 하고 깨져요. 에휴, 선생님들 진짜 속으로는 죽이고 싶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안 다쳤니? 그러겠지 보나마나. 어쨌거나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빵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시겠죠? 조금만 넣으세요 제발. 그래서 물하고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 옆에 보세요. 알칼리 금속의 보관 써있죠.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므로 산소, 물과 접촉을 막기 위해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라고 돼 있어요. 석유는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액체 파라핀은 뭐냐면요. 파라핀이 여러분들 초재질이거든요. 그게 저온 상태, 그러니까 우리 있는 상온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녹아있는 파라핀 촌농 속에다 넣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하고 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알칼리 금속 누구 제외라고요? 1주기 1쪽 제외예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긴 건데 자, 1주기예요.
1죽이고요. 여기 수소 제외하고요. 얘는 아니에요. 수소 제외하고요. 여기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거든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있을 때요. 얘는 전자를 잘 버린다 그랬죠. 전자를 잘 버려요. 근데 얘는 리튬은 첫 번째 껍질이 있고 2죽이니까 껍질이 2개인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2죽이라는 소리가 껍질이 2개라는 소리거든요. 나트륨은요. 나트륨이 이렇게 있으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칼륨은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집 나가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집을 나가야 돼요. 얘가 집 나가면 얘는 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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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온이 돼요. 얘가 집 나가기 편할까요? 얘가 집 나가기 편할까요? 따지고 보면 얘가 집 나가기 더 편해요. 왜냐고요?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꼬시면 돼요. 야, 놀자. 그럼 얘는 훅 날아가요. 얘는요. 조금 더 꼬셔야 돼요. 야, 먹을 거 줄게, 놀자. 그래야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가죠. 근데 금속은 뭐라 했죠? 양이온이 잘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양이온이 잘 되는 순일수록 그 금속성이 더 잘 나타나요. 그래서 칼륨이 금속성 성질이 제일 잘 나타나요. 얘가 좀 덜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에 넣었을 때 반응이라고 돼 있죠. 리튬 잘 반응함. 나트륨 격렬하게 반응함. 칼륨 매우 격렬하게 반응함이라고 써 있죠. 즉 그만큼 반응성이 좋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칼로 단면을 잘랐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다,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 해보신 분? 에이, 니들한테 뭘 바라니 내가. 자, 밀가루 반죽이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칼로 딱 잘라요. 그러면 여기를 칼로 딱 자르면, 이렇게 딱 자르면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제 입체 구조를 잘 못 그려가지고. 여기를 딱 쳐냈더니 입체 구조는 더 이상 못 그리겠다. 여기 딱 쳐냈어요. 그럼 여기 새로운 면이 드러났죠. 이 면이 딱 드러나면 요 새 면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요 새로운 면이 공기중하고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딱 자르자마자 요 면이 반짝반짝 금속 광택이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산소랑 결합을 하죠. 그러면서 이 광택이 사라져요. 표면에서. 그런데 이 순서가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빠르게 진행돼요. 왜? 반응성이 좋아서. 그래서 리튬은 광택이 서서히 사라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나트륨은 광택이 금방 사라짐. 칼륨은 광택이 빠르게 사라짐이라고 되어 있죠. 이놈의 알칼리 금속은 주기 번호가 클수록 반응을 잘하는구나.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최외곽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떨어져 나가갖고 양이온이 잘 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할로젠. 할로젠은 어디냐면요. 요 옆에 17쪽인 애들. 다음 지울게요. 아까 1쪽부터 18쪽인데 여기 17쪽. 17쪽인 애들이에요. 주기율표상에서 누구냐면 플루오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요 순서대로예요. 자, 요 순서대로인데 지금 거기 보면 할로젠 얘는 뭐라고 부르냐? 원소라고 불러요. 할로젠 원소. 얘는 금속이 아니에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 17쪽이고요. 금속은요. 쓸 때 단독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은 존재할 때 F2 분자, Cl2 분자, Br2 분자, I2 분자 상태로 존재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얘네들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요. 자, 주기율표의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예요.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 할로젠은 원자 두 개가 결합했죠. 그래서 분자, 즉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자, 근데 얘는요 색깔이 있어요. 언제 색깔이 있느냐? 이렇게 분자 상태일 때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분자 상태일 때 특유의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나오는 게 얘 노란색, 그 다음에 얘 갈색, 얘 보라색. 이렇게 잘 물어봐요. 플루오린은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옅은 노란색이라 잘 안 보여요. 얘는.
그런데 염소가 노란색이잖아요. 캐릭터가 겹쳐요. 그래서 염소만 잘 물어봐요. 염소가 음매하면서 노란색이 인간성이 너무 없다. 어떻게든 우겨보려고 할 때 안 되겠다. 염소 기체는 노란색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염소 기체는요 굉장히 원시적으로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락스 있죠. 그 어머니들 청소할 때 쓰는 거. 그 락스 공장은요 전시 때는 이 염소 기체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염소 기체는 통에 담아가지고요 그냥 비행기에서 뚝뚝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그럼 노란색 기체가 살포가 되고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가 녹아서 죽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전쟁할 때 조금 가끔 쓰여요. 현대전 말고 굉장히 무식하게 싸울 때 많이 쓰여요. 그냥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 수소와 잘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금속은 금속도 그렇지만 수소하고도 잘 반응해요. 그래서 HF, HCl, HBr, HI 이런 걸 만들어요. 요게 불산이고요. 요게 염산이고요. 요게 수소나 브로민화 수소라고 부르든가 요게 반도체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화 수소를 만든다. 그럼 얘는 할로젠화 수소 만들고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반응성 볼게요. 얘는요. 플루오린은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어디서 꼬셔와야 돼요. 그런데 염소는요. 세 번째 주기가 배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주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니까 나머지 하나를 어디서 전자를 꼬셔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여기는 두 번째 껍질에서 꼬셔오고요. 여기는 세 번째 껍질에서 꼬셔와요. 생각해봐. 누군가가 영입하는데 너 오면은 2인자 자리 줄게. 그런 자리가 좋니? 너 오면 100번째 자리 줄게. 그게 기분이 좋겠니? 2인자가 더 좋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얘는 반대예요. 알칼리 금속은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죠.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럼 누가 반응성이 제일 커야 돼요?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제일 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플루오린 기체, 염수 기체, 브로민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 고체 이렇게 생각합시다.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순서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 액체, 고체인데 기체, 액체, 고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누구와 반응 이렇게 써 있죠. 격렬, 점차, 약하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격렬, 잘 반응함 이렇게 돼 있죠. 얘네는 주기가 클수록 그냥 반응성이 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여기서 하나만 딱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칠게요. 이거 원래 다 했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숙제해도 되겠다. 여러분 뒤에 아는 내용이다.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할게요. 알칼리 금속하고요, 할로젠하고요, 약간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알칼리 금속은요, 물에 녹이잖아요. 물에 녹이면은요, 얘네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체가 발생한다 그랬죠. 반응해요. 기체가 발생하는데 무슨 기체가 발생하느냐? 알칼리 금속은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이것만 좀 주의할게요. 알칼리 금속은요, 물이에요. 물에다가요. 여러분 누구 할까요? 리튬 집어넣을까요? 리튬 집어넣어요. 리튬 집어넣으면요. 기체가 발생해요.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하느냐?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이거 어디서 온 거냐? 물에 있는 H하고 O가 분리가 돼가지고 요 수소가 결합해서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해도 되나? 거기 나중에 할까? 나오면?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하자. 자, 그러면요. 물에는요. 원래 누가 있었죠? H2O가 있었죠.
H2O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H를 떼어가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물은요. H하고요. OH-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H끼리 결합해서 수소기체가 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뭐가 남죠? OH-가 남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물에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 용액은요. OH-가 많으니까 염기성을 띠요. 염기성을 띠게 돼요. 자, 다시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물은 염기성을 띠요. 염기성을 띠요.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다가 페노프텔레인 용액 떨어뜨려 놓으면 처음엔 무색이었다가 염기성을 띠니까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자, 그런데 이놈의 할로젠은 어떻게 되냐면요. 할로젠은요. 아까 수소랑 반응한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으로요. CL 해볼게요. 수소랑 결합시키잖아요. 뭐가 되죠? HCl이 되죠. 얘는 산성을 띠요. 되게 반대죠, 서로. 이것만 알고 계세요.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이면은 기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 그런데 할로젠은요. 수소랑 결합을 시켜서 물에 녹이면은 산성을 띄어요. 얘는. 둘이 서로 반대예요. 요거 좀 알고 계세요. 요게 여기에 잘 안 나와 있어 갖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자 구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요건 한번 읽어보고 그냥 풀게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다시 설명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숙제는요. 이번에는요. 오투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따가 아마 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물리 문제 푼이라고 해갖고 제가 요거는 숙제를 일부러 줄였어요. 진짜 착하지 않아요? 와 진짜 여기 보여요? 여기 날개 꽂는 자리 있는 거 원래 천사 날개인데 집에 놓고 왔어요. 요즘에 차가 있어서 날개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만 풀어오시냐면요. 34페이지까지. 거기까지만 숙제예요. 자, 숙제고요. 자, 그러면 그냥 녹화해놓은 김에 그냥 계속 놔두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물리 방학 동안에 잠깐 했었죠. 방학 동안에 물리했던 거 잠깐만 상기시키느라고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남는 시간 동안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랑 해야 될 게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통합각에 나와 있는 물리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어떤 물체가 A라는 지점에 있다가 앞으로 가서 B라는 지점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몇 미터 할까요? 50m예요. 50m 앞으로 왔다가 10m 뒤로 갔어요. 그래서 C라는 위치에 왔어요.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거리하고 변이 좀 구분해 봅시다. 거리라는 게 있고 변이라는 게 있었죠. 거리는 몇 미터예요? 앞으로 거리는 방향이 없고 처음 위치하고 끝 위치까지만 연결해 주면 되겠죠. 50m 갔다 10m 뒤로 왔어요. 거리는 60m예요. 거리에다가는 방향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변이는 얼마니? 그러면은 변이는 어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만 따지니까 처음과 나중 여기만 따지는 거죠. 그럼 몇 미터? 40m예요. 변이의 크기가 얼마니? 그럼 40m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변위가 얼마니? 그러면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왔으면은 플러스 40m요. 아니면 오른쪽 40m요. 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속력이라는 단어하고 속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력이 있고요. 속도가 있어요. 둘 다 빠르기를 나타내니까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면 되지만 속력은 거리로 나타내요. 속도는 변위로 나타내죠. 둘 다 단위는 미터/세크가 기본 단위고 얘도 미터/세크가 기본 단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위는 얘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속력에는 방향이 없지만 속도는 모두 가지고 있다. 방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10m/s와 이쪽으로 10m/s는 속도는 크기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다르니까 둘은 다르다라는 표현. 속도가 같니? 그럼 다르다예요. 속도의 크기가 같니? 그건 같다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었죠? x축이 시간이고 단위는 초단위였죠. y축이 위치, 단위는 미터 단위로 그렸을 때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시간이 변하는 거분의 위치의 변화니까는 이게 속도나 속력을 나타내는구나 하시면 됐었어요. 자, 그럼 A라는 건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럼 B라는 물체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거죠? B가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두 물체는 속도가 일정하네요. 그럼 등속도겠죠. 자, 얘를 그래프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 걸로 바꿔볼게요. x축이 시간, 초단위, y축이 속도. 자, 그러면은 시간, 얘는 만약에 이렇게 이 그래프를 바꿔서 그린다.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예요.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때 시간 t 동안 이동한 이 넓이는 만약 0초에서 t초까지 이동한 이 면적은 뭐가 됩니까? 그럼 이거는 위치 변화가 되겠죠, 이게. 왜?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인데 여기다 시간을 곱했으니까 위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걸 우리는 가속한다, 가속도라 그래요. 보통 A라고 많이 쓰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아유, 숨차라. 이놈의 마스크 언제나 벗나? 그죠? 맞다, 요즘에 조심해라. 맞다, 요즘 난리더라. 아주 그냥. 아주 주위에서 수두룩 뻑뻑 걸리고 있죠. 조심하세요. 나만 안 걸렸다가 아니라 잘 생각해봐. 네가 먼저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그치? 근데 이게 증상이 안 나타난 걸 수도 있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일주일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최적의 조건은 제가 아무리 계산해봤는데 3월 셋째 주가 제일 좋지 않을까. 딱 적당히 쉬기 좋은 딱 한 주, 제끼기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여기는 뭐의 변화? 속도가 변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해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죠?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 변화, 거리나 변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속도, 가속도 문제였고요. 공식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식은 굳이 통합과학에서는 공식을 쓸 일도 없고 수능에서도 그다지 안 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프 그리세요. 자, 힘.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였죠. 그래서 F는 ma예요. 이때 힘을 받은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 가속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있죠? 뉴턴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수평면 위에 놓여져 있는데 질량이 m인 물체가 힘 F를 받았다. 그럼 첫 번째,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밖에 없다.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무슨 운동을 할 거다? 가속도 운동을 할 거다. 어떤 관계식으로? F는 ma라는 관계식으로. 그래서 a는 m분의 F로 가속이 될 거다. 어느 방향으로? 가속되는, 힘 받는 방향으로 가속되거나 가속되는 방향으로 힘 받거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짜리일 때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물체가 두 개로 늘어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자, 수평면 위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가 묶여서 가요. 몇 킬로 할까? 2킬로, 3킬로 하자. 내가 얘를 1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 그럼 가속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두 개를 하나로 보기로 했죠, 가속도 구할 때는. 그래서 그냥 5kg짜리 하나를 10N으로 잡아 끈다. F는 ma니까 10N의 힘으로 질량 5kg짜리를 가속도 a로 가속시키니까 가속도는 얼마? 2m/s 제곱이다. 그럼 얘도 2m/s 제곱, 얘도 2m/s 제곱이죠. 자, 그런데 실은 서로 잡아당기는 장력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A, B라고 하면 실이 A를 잡아당겨주는 힘을 장력 T라고 하면 실이 B를 잡아당겨주는 힘도 장력 T겠죠. 장력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체를 봤어요? 아니요, 부분을 봤어요. 하나만 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죠? 여기다 할까요? 그때는 A나 B 둘 중에 하나 보는데 우린 둘 다 하죠. A부터 볼게요. A 몇 킬로그램짜리?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이 돼야 된다. 그런데 잡아당기는 힘은 이거 장력 하나밖에 없다. 그럼 F는 ma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니까 얘가 몇 뉴턴이다? 4뉴턴일 거다. 또 B만 바라봅시다. 그럼 B만 바라보면 수평면 위에 3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한다. 그런데 얘는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된다. 그러면 3이 6이니까 오른쪽으로 알짜힘이 6N이다. 실제로는. 그런데 실제로 10N이 있다? 아, 그럼 반대급부로 4N이 존재해주면 딱 오른쪽으로 6N이 되니까 알짜힘이 맞아떨어진다. 아, 이렇게 계산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장력을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그래서 요거랑 세트로 배웠던 게 뭐가 있었죠? 물체가 저렇게 줄로 묶여 있는 경우, 물체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경우, 아니면 도르래로 양쪽에 매달려 있는 경우, 요렇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배웠었을 거예요. 여긴 알아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저런 게 있었다라는 거 하나만 하고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kg, 1kg다. 그럼 여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면 여기 30N이죠? 30N의 힘으로 더하기 잘못했네. 아이 참 머리가 안 돌아가 그새 또. 그러면은 이거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지 말고 1kg, 3kg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서 30N으로 당기는 걸로 보자. 이렇게 보지도 말고 4kg짜리 하나를 이쪽에서 30N으로 당기는 걸로 보자. 이렇게 계산해서 아까랑 똑같아졌었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질량이 뭐 1kg, 3kg면은 10N, 30N. 그럼 얘는 어떻게 했었죠? 일자로 펴놓고 보면은 1kg, 3kg짜리가 이쪽에서 30N, 이쪽에서 10N. 아니다. 이것도 싫다. 그럼 어떻게 봤죠? 하나로 보고 싶으면은 그냥 4kg짜리 하나를 오른쪽으로 빼주니까 냅다 20N. 아, 이건 짝수가 맞네. 자,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됐었어요. 더하기 빼기가 안 돼, 하여튼간. 여러분 문제 풀어보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사칙연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충격량 I는 그 I는 어떻게 계산됐죠? 힘 곱하기 시간. 요게 뭐였죠? 충격력 있죠? 참고로 충격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충격량. 이게 충돌 시간. 얘는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었죠. 자, 두 물체가 충돌하면 작용 반작용으로 두 물체 작용하는 힘 크기 똑같고 충돌 시간 똑같으니까 두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다만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성립하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죠.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였어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X축이 시간, Y축이 힘. 어떤 물체가 충돌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충돌한다. 그런데 충돌 시간은 놔두고 이렇게 나누면 평균힘이 되는데 평균힘은 어떻게 계산한다? F는 여기서 T를 보내니까 델타 P를 뭘로? 시간으로 한번 나눠주자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뭐 블라블라블라 했었어요. 좀 몇 시간에 걸쳐서 했었는데 요 내용이 여러분들 2학년 때도 물리를 선택하시는 분은 똑같이 나오고요.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하시는 분도 역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따 문제를 총 30문제 뽑아드렸는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일 거예요. 예전에 우리 보조교재로 썼던 거에서 있던 문제 그대로 진짜 인간적으로 숫자 하나 안 바꾸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내 여지껏 아이패드를 그렇게 열심히 써보긴 또 처음이네. 굿노트라는 걸 활용해봤어요. 최첨단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0문제는요. 기출문제에서 뽑았어요. 기출문제에서 뽑았고요. 역시 보기는 다 날려놨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생으로 고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숫자를 기억하고 있을까 봐 그건 좀 뺐고요.
그 다음에 그거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튜터쌤한테 질문 좀 해주시고요. 그리도 안 되는 거는 다음 주에 저한테 꼭 질문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물어보는 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물어봐. 살살 물어봐. 아프니까 대신. 나쁘지 않죠? 그래 아저씨야 왜 어쩔래? 아재 개그 좀 했다. 아재 개그 한 김에 하나 더? 마녀가 집 저기 뭐지? 마녀가 저기 이거 뭐냐? 아 그거 하지 마. 그럼 소가 죽으면? 소가 죽으면? 다이소. 근데 친구한테 물어봤어. 소가 죽으면 그때 친구가 씩 웃으면서 소고기? 라고 얘기한다. 섬뜩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하고요. 자 10분간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끼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지금 다 틀리잖아요. 차라리. 그럼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문제에 접하는 태도는요. 틀렸으니까 에이씨 그게 아니라 틀렸으니까 다시 보자. 시험날 틀릴래요? 오늘 틀릴래요? 나 같으면 오늘 틀릴래요. 차라리. 그날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망의 수능날이라면? 근데 그 수능날이 하필이면 3수째야. 심각하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마워요.